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 외품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8년을 보건복지위원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에는 식약청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식약청 업무와 인연이 더 깊어지는 이제 시작점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행정사를 시작한 다음에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의약 외품으로서 한 것은 생리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생리컵, 또 손소독제, 반창고, 이렇게 치약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평생 동안 좀 겁없이 도전을 하면 뭐든지 잘 해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약 외품을 도전을 하면서도 모든 의약 외품, 식약청에 뭐 하다못해 의약 외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내가 인허가를 하겠다 이러는 야멸찬 의욕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의약 외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과 졸업자인데, 물론 뭐 신문방송학에도 전문가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비전공자로서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의약 외품의 업무를 겁없이 다 해낼 수 있는 거는 어렵다는 점을 현실적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의약 외품을 허가받기 위해서 품목 허가를 받으려고 자료를 넣고 신청을 하고 있으면 식약청의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제출한 문서의 문제점의 보완점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화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 낯설은 단어고 그냥 각각 화학 물질이 갖고 있는 효능 효과라든가 또 화학 물질과 물질이 이제 그러니까 화합을 했을 때 어떤 생성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나름 평생 동안 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지만, 식약청 공무원이 보안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락을 줬을 때는 맥을 못 추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히 모든 의약 외품을 도전하겠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이제 점점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업계에서는 저가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식약청 업무의 전문은 이민경 행정사다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약 외품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연락이 와서 어느 행정사님이 소개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행정사님이 허가를 해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행정사라고 말씀 주신 그 어느 행정사는 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때는 이제 이 성함을 모르다 보니까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듣고 네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를 추천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 그분들을 바로바로 의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의약 외품을 허가받을 때 허가 신청을 하는 의뢰인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인 경우에는 의뢰비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의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의뢰비가 비싸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고, 또한 그 제품이 허가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자담배 뭐 이렇게 흡연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 뭐냐면 이제 그 문서라든가 여러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인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에서 그와 같은 자료를 피드백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의뢰하신 의뢰인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는 서류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런 모든 3박자 4박자가 맞을 때 의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여타 제품에 있어서는 본인은 판매 유통만 하고 OEM 생산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의약 외품은 안 됩니다. 제조업을 하든 수입업을 하든 업을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품목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OEM이 가능한 케이스는 A라는 회사가 제조업을 등록을 했는데 오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100밖에 안 되는데 오다가 200, 300 들어왔다, 주문이. 그랬을 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조업을 등록한 다른 B라는 업체에 OEM을 할 수 있는 시기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는 A 업체가 이미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는 B 업체의 OEM이 가능한 거지, A 업체로서 제조업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OEM 회사의 제조업체의 제조를 의뢰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과연 제조업이 편하냐 수입업이 편하냐 라고 했을 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근린생활시설에 7개 구획공사를 해서 식약청 매뉴얼에 맞게 공사를 해서 허가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수입업에 있어서는 그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컨테이너나 보세 창고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임대를 한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창고에도 식약청이 요구하는 거 매뉴얼에 맞게 창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제조업보다는 단순하긴 하지만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창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입을 할 때는 수입 국가가 있고 수입한 제조사가 있겠죠. 거기로부터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나라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또 통관 절차가 필요하고, 통관 절차 할 때 시험을 해서 우리가 이제 허가받을 때 받은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통관 시에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조업보다 수입업이 좀 더 어려운 절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과 수입업 등록하는 것 이외에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품목 허가가 제일 어려운 거죠. 품목 허가는 이제 완제품이라는 거가 있고, 완제품을 구성한 원료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료에 대해서는 원약 분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을 만들어서 제조 방법을 서류로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완제품을 갖고 시험 의뢰를 해서 시험에서 적합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 의뢰 기간에다가 시료만 갖다 주고 시험을 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의뢰인과 이제 행정사가 만들어서 그것을 시험 의뢰기관에다가 기시를 제출을 해야
시험 의뢰 기관이 그 기시에 준해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 결과에서 적합이 나왔을 적에 완제품이 적합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제품을 구성한 원료 각각에 대해서도 기시가 있어야 되고 또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품목허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완제품 시험 결과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 원료 시험에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첨가물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치약에서는 방부제에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제품마다 애로사항은 각각 다른 유형으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뢰를 받을 당시에 이 문제점은 어떻게 되고 프로세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루틴한 프로세스만 제시하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의약외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처음에는 겁없이 이제 의약외품에 도전을 했지만, 비전공자로서 화학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청 공무원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서 지금은 모든 의약외품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을 가진 이제 마스크, 또 생리대, 생리커, 팬티형 생리대, 손소독제, 치약, 반창고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의약외품으로서 제가 의뢰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금연보조제 이런 거는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지만 허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약외품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민경 행정사가 이미 허가를 성공적으로 했던 아이템인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의약외품으로서 대한민국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